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클린뉴스 네트워크 CNN 21 방송 3월 24일 방송 출발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그리고 고 박원순 시장 또 직무 당시에 정무부 시장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임종석 전 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내가 알고 있는 부사를 썼습니다. 가장 청렴한 공직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과연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임종석의 회고,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는가, 세계등심 나주뉴스 백달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직접 너무, 주제를 주셨어요. 예, 너무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네,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새롭네요. 2주 동안 어디에 예, 이렇게 서울 일정도 바쁘셨어요? 서울 일정도 있었고 또 지역 일정도 좀 겹치면서 좀 제가 오랜만에 좀 나타났습니다. 늘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열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좀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직접 주제 좀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우리가 그야말로 나주권 뉴스에 충실했었는데 오늘 그 임종석 중앙의 인물인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어제 그 어떤 발언, 발언을 가지고 좀 제가 오늘 이야기해보자고 한 것은 이제 최근에 그 우리 나주의 강인규 시장의 어떤 상황과 좀 비슷한 좀 상황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SNS에 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좀 반응들이 좀 이렇게 뜨겁더라고요. 이제 사실 임종석 실장의 어제 발언이 그 박원순 고 전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가 아직도 있죠. 예, 피해자도 있고 또 사실 성 스캔들에 대한 팩트는 사실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나와 있죠. 예, 근데 어제 아마 그 대선 서울시장 보선이 이제 보궐선거 보선에 그 야당 후보가 오세훈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되고 하면서 상당히 좀 심적으로 그런 어떤 뭐 염려 내지는 또 돌파를 하려고 하는 나름의 전략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 박 시장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박 시장의 업적 어떤 운동적 어떤 그런 그 성과, 정치적 행보와 또 성과, 또 박 시장이 추구한 어떤 삶의 가치, 청렴함 이런 것들을 사실 부인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죠. 그런데 다만 여전히 이 박원순 시장이 지금 저질렀다고 보는 그 어떤 성추행 문제, 피해자의 문제 그런 것들 여전히 재판 중에 있고 논란 중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고려 없이 박 시장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극찬, 미화인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이제 그것이 이번 보선에 도움이 될까? 즉 사과는 분명한 사과인 것으로 끝나야지 거기에 이러저러한 변명, 즉 고 박원순 시장이 청렴했고 훌륭했고 업적이 높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장이 과연 그게 변명 이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참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지금 피해 여성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상처가 상당히 아물지 않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언급 자체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자제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 요청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방금도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왜 이 시기에
그 미묘한 문제를 지금 집어들고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볼 때 네. 이제 민주당의 서울시장 보선이 좀 열세라고 보여져서 좀 조급함의 발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이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 내에서 또는 이 청와대 안에서 지속적으로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은 계속 있어 왔죠. 그리고 그것 때부터 공격을 받았죠. 야당의 공격도 받고, 또 여성계로부터 공격도 받았고, 진보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계층에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제 그런 발언을 그렇게까지 정말 청렴에서부터 뭐 서울시를 가는 곳마다 박원순 시장이 한계를 느낀다, 이렇게까지 한 것은 선거에 대한 조급함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배경이 뭐가 됐든지 간에 제가 이제 좀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이 약화되거나 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 박원순 시장의 그 훌륭한 어떤 정치적 운동적 행보와 어떤 성과 가치는 그것대로 우리 국민과 시민들, 서울 시민들이 그 표현하도록, 이해하도록 남겨두고, 사과는 사과로 그냥 명확하게 끝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예. 두 번째로 넘어갈 우리 나주에 현재 시장을 하고 있는 강윤기 시장의 행보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연결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네, 임종석 실장의 발언을 제가 좀 사전에 언급을 좀 했습니다. 네. 꼭지점을 드디어 찾으셨군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피해 여성이 엄연하게 지금 있는 상태이고, 또 정리도 안 됐고, 놓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한 상태인데, 자랑에서도 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어떤 포석이 아니냐라고 뭐 언론에서는 또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금 2차 가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생각나게 하잖아요. 좀 잊혀질 만했는데 또 마치 생각나게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잘못되게 만든 사람으로 또 몰아지는 상황이 또 오는 거고. 뭐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참지. 이렇게 뭐 이런 애매한 그 포지션을 했는데 좀 그 부분에서 이 임종석 실장에 대한 지금 물매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다. 저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왜 이 시점에서 그런 언급 자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적절하죠? 그렇죠. 근데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누구랄 것 없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나 봐요. 이제 나주시의 지금 강윤기 시장도 지금 저기 유사한 상황에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님이랑 이제 우리라고 안 하게 되네요. 드디어. 예, 우리에 대한 애정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강 시장에 한해서 우리 나주시는 아니고요. 나주시는 되는데 우리 강 시장에서 이제 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셨네요. 그 몇 달 전에 이제 3월 달에 아시죠? 강인규 시장이 사실상 방역 수칙을 위반했었죠. 그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타 지자체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는데, 대부분 그 단체장이나 리더들이 유감과 사과의 표현을 했습니다. 즉시 하고, 또 사실과 다르게 뭐 좀 불가피한 상황이 드러나더라도, 또 그런 결과를 통보를 받았더라도 즉각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거나 좀 더 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유감을 표현한 게 대부분이었는데, 사실 강 시장은 명백하게 6인이 최소한 20-30분을 같이 머무는 그런 위반을 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지금 3개월이 다 되도록 어떤 사과와 유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조사 부분도 조사 부분, 그러니까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시민들이 뭐 나주시
보건위생과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해도 위생과가 두 달 동안 조사를 안 하니까 네. 또 다시 뭐 질본청에 하려고 했더니 질본청에서는 국민안전신문고를 하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하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국민안전신문고는 나주시가 한 조사 결과를 그냥 통보를 받을 뿐이지 아이고. 국민안전신문고가 직접 조사를 하는 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지금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예, 결과 그렇죠. 그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던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 시장이 어제 나는 이 방역 위반에 대해서 상급 단체로부터 불가피하고 의도가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방역 위반이 아닌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변명식으로 변명을 일단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못해 유감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과문이나 유감문이 아니라 입장문이라는 형태로 SNS에다가 3개월 만에 나는 그런 위반 사실이 없고 위반까지는 아니다. 상급기관의 결정이 나왔다. 그런데 그 상급기관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나주시 보건위생과가 그 6명 당사자 위반 당사자 6명의 의견을 조사도 아니고 청취를 하고 청취한 결과를 가지고 전라남도에 자문을 구하니 전라남도 쪽에서 아니 뭐 증인도 없고 증인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니 그거는 아니다. 너무 일방이네. 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다 빠져나가겠네. 사실은 다 빠져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자기 면피를 한 거예요. 면죄부를 준 거죠. 그러면서 이 유감의 표현을 아주 이렇게 한 줄을 그냥 이렇게 내보냈는데 네. 이제 이것이 아까 임종석 전 실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잘못은 잘못으로 도의적인 잘못이든 법적 어떤 위반을 한 잘못이든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현하고 사죄를 했으면 나머지에 대한 변명은 없어야 되는데 강 시장은 상급단체라고 결국 팔았지만 자체 보건위생과에서 그것도 조사가 아니라 의견 청취한 것을 결과로 한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종결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나는 죄는 없는데 유감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참 이제 중앙의 임종석 실장의 바람과 또 그런 루트나 나주시의 강 시장이 지금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무책임하고 또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이런 유감 표현과 변명이 많이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렇게 나오셨으니까 네. 그 부분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때 네. 강규 시장이 그 3개월 전이었죠. 네, 네, 네. 그 이제 방역 위반을 하고 네, 그다음에 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무혐의 처리돼 버렸죠. 아니, 이거 선거법도 무혐의가 됐습니까? 선거에서 2주 전에 빨리 오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무혐의. 지금 이제 나주시 선관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그 방역 위반과 삼선 발언이 있던 그날 그 요즘은 그 다 방명록을 다 지금 네.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충분히 추가적인 조사를 하면 시민들을 추적을 하고 조사를 했으면 가능한 조사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당사자 의견들의 이야기로 종결을 나주시 선관위도 그렇게 해버렸고 그렇죠. 보건위생과도 그날 그 시민들이 항의하고 왜 방역법 위반하냐고 나주시장한테 항의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러면 그날 시민들 중에 분명히 자기 그 주소라던가 연락처라던가 성함을 다 그 기록한 그런 그 방명록이 있을 텐데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겁니다라고 이렇게 의견 청취로 끝내버린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예,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침입니까? 지금 저희요. 예. 이제 결국은 시민들의 여론 재판만 이제 결국은 남은 거죠. 다른 거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중앙선거관리에 다시 재조사를 해라. 그 생각도 저희가 했는데 그게 이제 중앙선관위에 올라가려고도 했는데 지금 그걸 추진할 만한 좀 이제 동력이 약하고 그리고 이미 시민들은
삼선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게 나중에 선관위도 인정을 했습니다. 삼선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걸 인정을 했고 다만 그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삼선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것으로 이미 그 자리가 대단히 불미스러운 자리였다라는 여론 재판은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방역 위반도 나주시 보건위생과가 셀프 조사해서 의견 청취하고 조사하지 않고 의견 청취로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또한 면죄부를 준 것 이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SNS의 지금 반응은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 쳤네 이렇게 지금 끝나버린 거고요. 자기들은 시장하고 그다음 일선 공무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할 건 없는 상황이고 여론 시민들의 이제 민심과 여론 재판은 명백하게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강 시장이 잘못했다. 그리고 변명하고 마지못해 유감 표현을 타이밍 놓쳐서 했다. 지금 이런 것이 이제 이미 여론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진행을 할 의미가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말씀 들어보니까 네. 뭐 임종석 실장의 오늘 SNS 멘트나 네. 또 강인규 시장이 뒤늦은 3개월 뒤늦은 어떤 사과나 결국은 변명.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이게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너무 그렇죠. 늦고 거기는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 다소 생뚱없는 정말 그 제 2차 가해를 다시 상처를 드러내는 아무튼 주제 선정도 굉장히 그 선악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주셔서 좋은데요. 그 4번에 우리가 4주에 주마다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 중앙뉴스로 이렇게 사회 한번 사회학자시니까 대담한 제가 이제 생각으로 한번 해주셔도 제가 좋을 근데 것 이제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민주당 사람이고 또 정치 출마까지 했었고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칫 이게 이제 우리 당하고 얽혀 있는 이슈일 경우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더라고. 그런데 근데 이야기하셨네요. 방금. 지금 근데 이제 이거는 애정어린 것이죠. 우리가 선거를 이기기 위한 어떤 전략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 당 안에도 이런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또 알려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뭐 방송이 많이 나갈 건데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혹시 그걸 의식하고 한 것은 아니시죠? 의식 좀 했습니다. 의식 좀 자성과 성찰을 좀 하자 뭐 이런 주제. 강 시장도 마찬가지로 당 사람인데 아무리 호남이 민주당 일당 독재 수준에서 독점하고 있다지만 이렇게 자기 성찰과 반성 없는 이런 뻔뻔한 어떤 정치를 하시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세계 중심 라디오뉴스 백달의 언론인을 모시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또 현 강인규 시장에 대한 시민들을 생각하고 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조금 부족하고 아쉽다는 그런 느낌으로 여기까지 멀리서 오셨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비판과 자성이 또 필요한 때입니다. 시기가 또 시기이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높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과 가슴을 안다라고 하면 유권자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식인들, 또 정치인들, 정당인들은 그만한 또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멘트로 우리 시청자들 또 국민들의 마음을 좀 녹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여러 언론의 문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그 해고에 대해서 백달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